서해 유성룡의 징비록에 제1페이지에 나오는 제일 첫벌이 징비록 펴자마자 나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일찍이 신숙주가 해동제국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 해동제국기는 일본 출장 갔다 온 보고서입니다. 그 책을 쓴 신숙주가 죽기 전에 성종임금이 묻습니다. 경은 나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가? 그러니까 전하, 일본과 실화하지 마십시오. 즉 화친관계를 끊지 마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의 정치군사를 면밀히 관찰해야 됩니다. 사신을 보내야 됩니다. 이래서 성종임금이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일본에 사신을 보내다가 어쩐 일인지 중간에 뚝 끊깁니다. 유성룡이 임진년의 전라는 신숙주의 충고를 무시한 게 가장 우리의 큰 실수였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징비록의 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 징비록을 썼을 때 죽기 전에 쓴 징비록을 또 조선조정은 또 무시합니다. 그런데 일본판 징비록이 발간이 되고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래서 일본은 와신상담 절치부심 징비록을 읽어서 300년 후에 1894년에 청일전쟁에서 이기고 조선을 병합하는데 성공했는데 그때 지식인들이 다 징비록을 읽었습니다. 300년 전에 우린 왜 성공하지 못했는가? 이걸 갖고 300년 후에 성공한 거예요. 조선은 그걸 또 외면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 핵이 무서우면, 북한의 핵이 정말로 두려우면 북한하고 실화하면 안 됩니다. 무섭기 때문에 접근해서 니네 진짜 의도가 뭐냐? 왜 이 평지풍파냐? 우리가 니네 정권, 니네 정치체제 다 이렇게 제거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냐? 상호 신뢰하자. 이게 신숙주가 성종임금한테 했던 조언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경고를 지금 북한에 대해서 지금의 외교안보 관계자들한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북한이 슬쩍 보여주기만 해도 기절을 하실 것 같으면 북한에 접근하십시오. 그래서 물론 그 변절자 신숙주지만은 해동제국기라는 전략서를 남겼다는 신숙주의 업적까지 우리가 부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국대전을 더 구체화했고 해동제국기를 써서 이 지정학을 갖다가 통찰하고자 했던 지식인을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의 지정학이란 건 남북한은 여기에 없다고요. 이거는 지금 중국, 미국이 하나의 어떤 결승전 게임을 벌이기 위한 어떤 그 하나의 콘텐츠로 뿌린 건데 제가 4월에 중국 가서 취재했을 때는 중국 전체가 이 사드 때문에 지금 단단히 화가 나가지고 시진핑 주석한테 중국 국방부가 보고한 거는 앞으로 매년 400억 달러씩 3년간 국방 예산을 증액해서 현재의 2.5배 수준으로 중국의 국방비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대략 그렇게 되면 중국의 국방비가 약 3천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시아에 전진 배치하는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고 한국에 첨단 무기를 배치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반도에 하고 저 필리핀이 있는데 남사군도 하고 그 다음에 타이완 해협하고 센카쿠, 다오디다오 이렇게 4개가 미중의 열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그 링 구석이 되는 건데 강대국의 그 패권의 특권이라는 거는 그 중에 어느 곳을 내가 전쟁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그 선택권을 갖는다는 게 바로 패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디가 제일 위험해지느냐 하는 것은 우리 학이 나름에 달린 것이죠. 그런데 지금 뭐 이런 사드 문제 무슨 뭐 이런 것들의 지정학이라는 것은 제가 모든 것이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다면은 조선조의 전란이 있을 때마다 경고를 했던 명재상들의 그 조언을 임금이 무시한 게 천추의 아니라고 유성룡이 얘기했다면은 그리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징비록이 이렇게 훌륭한 책이었다는 걸 이제 와서 깨닫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교훈은 예나 지금이나 뻔한 거예요. 그게 무섭다면은 주변국가 외교를 잘하시고 우리가 평화를 주도해서 주변국으로부터 존중받고
북한하고는 실화하지 마십시오. 이게 신숙주 500년, 600년 전에 했던 얘기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똑같이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